신랑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 자신감 있는 걸음, 그리고 변함없는 그 눈빛. 정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던 그 남자가 20년 만에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이야.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정희와 수진 모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이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정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네, 엄마.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시집온 정희는 남편과의 이혼 후 홀로 수진을 키워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이름은 준호고 저보다 2살 많아요.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작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정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진의 학비를 마련했죠. 엄마, 괜찮으시죠? 너무 갑작스럽나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감격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서 딸을 키워온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예비 신랑과 함께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젊은 남자였어요. 수진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소개할게요. 우리 준호 오빠예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얼떨결에 준호를 맞이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죠. 평생 분식집에서만 살아온 정희에게 사위 될 사람을 만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어서 와요. 뭐라도 드실래요?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떡볶이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정희는 서둘러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내왔습니다. 준호는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맨날 그러더니 정말이네요.
수진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치?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최고잖아.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회사원이었고 수진과는 직장에서 만나 2년 동안 사귀었다고 했죠.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달 중에 하려고 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우리 수진이 결혼하는 건데 뭐든 좋아. 준호가 돌아간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정희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도움? 준호 오빠 부모님이 결혼식을 좀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걸 느꼈죠. 뭐가 문제야, 수진아? 사실은 준호 오빠 아버님이 꽤 큰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호텔에서 하고 하객도 많이 부르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텔 결혼식이라니. 평생 이런 분식집에서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건지 막막했죠.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딸을 위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수진이 결혼하는 건데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 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서울로 와서 작은 분식집만 운영해온 자신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구석에 고이 접어놓았던 한복이 보였죠. 수십 년 전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정희는 그 한복을 꺼내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홀가분하게 살 날이 오는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한복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수진의 결혼이 단순한 축복이 아닌 20년 전 묻어둔 과거와의 재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정희는 설렘과 바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오후 정희는 분식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이니 하루 정도는 문을 닫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식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님. 내일 결혼식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랑 아버님이 해외에서 막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객 수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쪽 지인들이 추가로 오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더 북적이고 좋죠.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객이 많이 온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딸의 결혼식이 더 성대해지는 거니까 말이죠. 사실 정희는 준호의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준호 역시 아버지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정희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였죠.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느끼는 그런 답답함 같은 것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좋은 날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바로 전 남편 박성우와의 기억이었죠. 정희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성우는 수진이 13살이던 해에 집을 나갔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말이죠. 나는 이런 삶이 지겨워.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 성우는 그때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정을 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그 후로 성우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처리했고 수진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수진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요. 아마 상처받은 엄마를 배려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왜 갑자기 성우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정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분명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수진이의 결혼식인데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답답했거든요. 저녁 무렵 수진이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엄마, 내일 정말 떨려요. 당연하지. 결혼하는 날인데 안 떨릴 리가 있나? 수지는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하필 오늘 수진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아빠 이야기를 해? 그냥 결혼식이니까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집 결혼식 보면 아버지가 딸과 함께 입장하잖아요.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수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딸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수진아, 우리가 지금까지 둘이서도 잘 살아왔잖아. 내일도 마찬가지야. 네, 알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더 이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성호의 그림자가 더욱 진하게 남았어요. 하필 오늘 결혼식 전날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준호 아버님은 어떤 분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세요.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준호 오빠도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 그럼 내일 처음 뵙는 거네.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준호 오빠가 아버지랑은 좀 서먹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아버지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20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성우가 떠나던 그날의 모습, 혼자서 수진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예식장에서 걸려온 전화까지. 신랑 아버님이 해외에서 막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하필 결혼식 전날에 이런 연락이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작은 분식집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수진이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정희는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일 입을 한복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성호의 그림자가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 연락을 끊긴 전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였죠.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성호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호텔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하얀 장식과 꽃향기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예식장 직원이 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신부 대기실 근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큰 결혼식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수진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식장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제부터 느꼈던 그 묘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객들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분식집에서만 지내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수진을 혼자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곧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먼저 신부 어머니 이정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부 아버지. 사회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에 수진이 얼마나 아쉬워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신랑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우아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여성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신랑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순간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거든요.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빛이, 정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떠났던 전 남편이 바로 거기 서 있는 거였어요. 성호는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성호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마치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말이죠.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성호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 흘렀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준호의 아버지가 성우라니? 그럼 수진이 결혼하는 상대가. 정희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성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달라진 건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성우도 정희를 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20년 동안 쌓였던 원망까지 말이죠.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딸의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성우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준호도 함께 입장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성우를 닮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지만 정희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수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준호는 어떨까? 그리고 성우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성우는 중간중간 정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성우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결혼 선서가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희와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서게 된 거였죠. 정희는 성우의 채취를 맡을 수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지만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전 남편의 아들과 결혼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정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성우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가끔씩 정희를 보는 눈빛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희와 성우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객들의 시선이 번개처럼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신랑 곁에 서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사회자가 신랑 아버지의 인사말 시간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아들 준호와 수진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희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지금 당당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성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오늘만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되어 정말 축하합니다. 성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당당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만약 준호가 성우의 아들이라면 수진과 준호는 이복 남매가 되는 거였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 말이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딸과 이부 형제가 되는 셈이었거든요.
정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준호는 어떨까요? 성호의 인사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정희는 손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정희와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성우의 표정에서도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집중되었죠. 예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과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순간 예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수진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수진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딸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거였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준호 아버지가 바로 그때 성우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성우는 정희의 팔을 잡아 예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웅성거렸고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준호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결혼식을 진행하려 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안의 분위기는 이미 어수선해진 상태였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수진과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예식장 복도에서 정희와 성우가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게 된 거였어요. 정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준호가 수진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부 이름만 들었지 신부 어머니가 누군지는 몰랐거든. 정희는 성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나도 지금 완전히 당황한 상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수진과 준호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결혼식 중인데.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수진과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복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수진이는 알고 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나도 준호 아버지가 누군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럼 준호도 모를 거야. 나도 신부 어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예식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어색하게 진행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진 상태였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수진과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희야, 우선 결혼식부터 끝내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성호의 제안이었지만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중단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겨우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수진과 준호는 사진 촬영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자마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팔을 잡아 끌며 예식장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이 준호 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거잖아요.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 수진이 말이야. 내 딸 아니잖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호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니.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성호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성호는 더욱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내 오빠 딸이잖아. 내가 재혼 전에 맡아서 키운 조카고.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성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나도 다 알고 있어.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말이야. 너 혼자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정희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성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수지는 정희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딸이었죠. 당시 수지는 겨우 2살이었고 오빠 부인도 함께 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정희가 수진을 맡아서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수진을 친딸처럼 키웠어요. 수진에게도 자신이 친엄마라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렸습니다. 수진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긴 거였죠. 그래서 뭐, 수진이는 내가 키운 딸이야. 핏줄이 어쨌든 상관없어.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정희야. 수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면 준호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정희는 성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봐. 수진이는 내 조카고 준호는 내 아들이야. 둘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정희는 그제야 성호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성호는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죠. 성호는 그 사실을 이용해 결혼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막지 않은 게 막을 이유가 없잖아. 둘이 서로 사랑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한테도 좋은 일이야. 수진이 착한 아이니까.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희야, 현실을 받아들여. 이미 결혼식도 끝났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리고 애초에 수진이가 내 친딸도 아니잖아. 성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알고 있어요? 자신이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글쎄, 그건 내가 알 일이지. 나는 상관없어. 정희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폭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성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정희야.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잖아. 나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성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에게 말할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정희는 성우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결혼했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냉정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수진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왔는데요. 정희는 수진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딸아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수진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진은 정희의 표정을 보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함께 와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결혼 축하한다. 좋은 남편 만났구나. 수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희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전 남편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우가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과연 정희는 수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버려야 할까요?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수진과 준호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서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성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분식집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20년 만에 성우를 만난 것도 수진의 비밀이 밝혀진 것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수진아. 신혼여행은 어때? 좋아요. 그런데 엄마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랬어. 정말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준호 오빠 아버님이랑 엄마가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의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은 며칠 후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신혼집 근처였는데 예전보다 더 좋은 동네였어요. 준호 아버지의 경제력 덕분이겠죠.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준호 오빠 아버지, 박성호 씨 말인데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성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거예요. 그분이 엄마와 아는 사이인가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결혼식 때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호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지. 정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준호 오빠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이 있었는데 딸 하나를 두고 헤어졌다고. 수지는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딸이 혹시 저예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수진은 어머니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전 누구예요? 제가 정말 엄마 딸이 맞나요? 정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앉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두 사람은 분식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나 봐요. 너는 엄마 오빠. 그러니까 내 친아버지의 딸이야. 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 정희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수진을 맡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언니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엄마가 너를 맡아서 키우게 된 거야. 그때 엄마는 너무 어린 내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어. 수지는 조용히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럼 박성호 씨는 정말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 성호는 엄마의 전남편이고 준호는 성호의 아들이야. 하지만 너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호 오빠와 결혼한 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수지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아, 제가 친딸이 아닌데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알아요.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수진아, 내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준호 오빠와의 결혼을 지키고 싶어요. 정말? 네.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충격 속에서도 정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운명인지도 몰라요. 엄마와 박성호 아저씨가 예전에 부부였다면 저와 준호 오빠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딸의 의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진이 언제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준호 오빠에게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겠어요. 정희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제 엄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모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제는 박성우 아저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족이 된 거잖아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우와도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결혼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정희도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수진과의 대화를 마친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결혼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성우와의 일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죠.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우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성우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입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는 정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성우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거실에 마주 앉아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다행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정희는 성우의 무덤덤한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변했네요. 변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우 앞에 섰습니다. 들어보세요, 성우 씨.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 그 아이의 엄마예요. 성우는 정희를 올려다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알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은 자식을 버리고 떠났지만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해외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라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준호의 아내가 됐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를 제대로 대해주세요.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뭐요? 미안하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20년 전에 너한테 했던 일, 그리고 이번 일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준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 해줬으니까. 정희는 성우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봐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성우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해. 수진이를 그렇게 잘 키웠구나.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듣는 성우의 진심 어린 말이었거든요. 성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너를 떠난 것도, 지금까지 준호한테 무관심했던 것도. 정희는 성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이좋게 지내자. 수진이와 준호를 위해서라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린 그냥 사돈지간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한때 부부였던 사이가 이제는 사돈이 된 기묘한 상황이었죠. 며칠 후 정희와 성우는 수진, 준호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두 집안은 어색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수진의 설득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성우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색하면 그냥 아버님이라고 해도 돼.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잡하고 기묘한 가족이 된 거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희와 성우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와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은 수진과 준호를 위해 예의를 지키며 지냈지만 진정한 화해는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과거는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성우와 정희 사이에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지만 최소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분식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성우와도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와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2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다시 평상시와 같이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는 일상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수진과 준호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환한 웃음과 정장을 차려입은 준호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김밥을 말면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복잡했던 지난 한 달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고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릴까요? 김밥 2줄이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정희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사진 속 분이 딸분이에요? 손님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신랑도 잘생겼고 복 받으셨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손님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였죠. 오후에 수진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 신혼생활은 어때? 좋아요. 준호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수진은 분식집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저희 사진 걸어 놓으셨네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 사진인데. 정희는 수진에게 떡볶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신혼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정희는 수진의 엄마였고 수진은 정희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준호 오빠 아버지, 박성우 아저씨 말인데요. 정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왜? 요즘 자주 연락하세요. 뭔가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예전에는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안부도 물어보시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시고.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성우가 변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좋은 일 아닐까? 맞아요. 준호 오빠도 아버지가 달라지신 것 같다고 좋아해요. 수지는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끔 같이 만나면 어때요? 어차피 사돈지간인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왜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다른 관계잖아요. 수진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너희들만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그리고 이번 일도 잘 이해해 주신 것.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뭔 소리야? 내가 내 딸인데. 혈연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은 진짜였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지고 수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서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진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엄마로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벽에 걸린 수진 부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과거는 아픈 상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모든 것이 밝혀졌고 그 결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였죠.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은 진짜였어.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있고 준호도 있고 심지어 성우까지 어색하지만 가족이 된 이 기묘한 상황이 오히려 정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성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도 좋은 아이예요. 수진이가 행복해해서 고마워요. 짧은 문자 몇 개였지만 20년 만에 나눈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정희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였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죠.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도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테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내일 또 좋은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사연의 시작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